예, 오늘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다툰 내용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또 한 명의 다른 민정수석이 이 혐의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펼쳤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운영 지시하신 거죠? 저기 나한테 취재하지 마세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장혜철 평론가님. 아마 조 전 장관으로서도 우 전 수석의 이 말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둔 건 아닌지 뭐 이런 전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본인에게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했던 주된 방어 논리인데요. 청와대 비서진, 대통령 권한 범위 안에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법적으로 민정수석에게 부여된 법적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자신이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논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서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재판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재판부에서 이 민정수석의 직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측근의 비위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 판단을 미루어 봤을 때 이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심판이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최종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와서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의 논리를 가지고 방어에 나선다 하더라도 아마 이 실질 심사를 진행한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했을 때 그때의 판례 기준으로 비위 사실을 알고도 왜 감찰을 중단했느냐 이 부분에서 무게감을 두고 사건을 바라보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이유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화면 같이 보실게요. 당시 우병우 재판부가 고위공직자의 특수관계인의 비회기를 발견하거나 중략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우 전 수석을 구속을 했었어요. 저건 뭐 직권남용 아니라 직무유기죄 사건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재판부가 민정수석의 의무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도 자, 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K재단, 미르재단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왜 몰랐느냐. 당신이 K재단, 미르재단의 최순실 문제를 감찰에 착수해서 진상을 파악해서 대통령에 보고해야 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당신은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고스란히 이번 사건에 대입을 해서 보면 이번은 직권남용이지만 똑같습니다. 유재수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감찰에 착수한 이것까지 잘했죠. 그런데 진상을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중단에 고의로 중단시켰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이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의 저 재판 1심 직무유기 판결 결과가 고스란히 조국 전 수석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조수진 부장, 네. 일각에서는 해야 할 일을 안 한 우병우 전 수석보다 어쨌든 진행 중인 일을 강제로 중단시킨 조국 전 장관의 죄질이 더 나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된 혐의가 직무유기거든요. 이거는 징역 1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이기 때문에 형량만 보면 직권남용이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둘 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우병우 전 수석 때에 굉장히 재판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툰 것이 바로 민정수석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권한의 범위를요? 예.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요.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신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반면에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자리, 법률적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은 민정수석이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민정수석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 판결문에서.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의 판결문이 오늘 적용이 된다면 그것에 미뤄봤을 때는 별로 구속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게 법조계 견해예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 민정수석의 권한에 대해서 국가사정 관련 정책 조정 업무라는 게 나와요. 우병우 전 수석 재판부 말이죠. 국가사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금감위 문제거든요. 유재수 씨가 금감위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금감위에서 비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묵인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 수렴 문제,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공직 비리 동향 파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재판부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속됐던 2년 전에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가 고스란히 오늘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 비위 문제가 여기서 그 내용에서도 뭐 비춰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뭐 이 주제 좀 길게 쭉 짚어봤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구속이 되든 구속을 면하든 한쪽은 좀 치명타가 될 것이다. 동일하십니까?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참 여기 뭐 난감한 게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아서 견제 혹독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악역을 맡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또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가 방어의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1차 때 영장이 기각됐을 때 내용이 뭐냐면 범죄사실 소명 정도와 다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위 구속영장을 갖다 발부할 수 없다. 2차가 뭐냐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아서 발부할 수 없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소위 문체부 차관 등 뒷조사하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게 이런 걸 소명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악역을 맡은 것이 소위 문재인 정부에게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짜 그야말로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에 의해서 혹독하게 견딘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이 두 가지 사례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후반기에 제대로 자기의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르는 판가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 소위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은 아주 깊은 짙은 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조진 부장, 이거 하나 질문 드리고 정리해 볼게요. 왜냐하면 완벽히 구속이 되든 기각이 되든 한쪽에 치명타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범죄 사실은 소명이 좀 되는데 구속 사유는 뭐 구속까지 시킬 건 아니니까 법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면 이 부분은 또 한쪽에 완벽한 치명타는 아닌 건 아니에요?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것은 유죄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에요. 예. 다만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되니까 조국 사수 이런 구호들이 많이 잦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검찰 수사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가 되더라도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어떤 깊은 후폭풍에 빠지고 그럴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력 핵심에 대한 단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3년 나라정금 사건 때 안희정 씨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은 구속영장이 3번이나 기각이 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2번 기각됐죠? 쉽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정권 중반밖에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적폐청산의 그 전철을 밟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깊은 자성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과 몇 시간 뒤면 조국 전 장관이 동부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게 될지 아니면 구속을 면하게 될지 결정이 됩니다. 저희 뉴스탑10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